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들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문에 정진하려고 하는, 그렇죠?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야기 혹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학문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수부터. 구곡이라고 되어 있지만 9개 수는 아니고요. 첫 번째 서론 부분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총 10수가 되겠죠. 자, 고산 구곡담을, 고산 구체적인 지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황해도 해주에 있는 산입니다. 그 황해도 해주 고산에 9개의 계곡의 물을 사람이 모르더니, 사람들이 모르더니, 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속세의 사람들,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른다 하면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9개 산에, 9개 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참. 고산이라는 곳에 9개 골짜기의 그런 물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결국은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물이면서 동시에 중의적으로 학문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이런 메시지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즐길 줄 몰라요,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외적으로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자연에 대한 이야기로 읽는 것이 일단은 좋겠고요. 알겠죠? 9개의 계곡에, 고산의 9개의 계곡의 물을 사람들이 모르더니 주모복고 하니, 주모라는 것은 이제 풀을 베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복고는 집자리를 알아본다, 점쳐서 집자리를 정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모는 여기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는, 그 다음에 주는 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을 베고 집을 지어서 노으니 번림내 다오신다. 친구들이 다 찾아온다. 여기서 번림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대적인 상황, 이라는 분의 작가의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후학들, 가르칠 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집어 감탄사 나오고, 무의를 상상하고, 무의구곡가 아까 얘기했었죠. 학주자를 하리라, 주자를 공부하겠다 그랬습니다. 주희가 무의에서 무의구곡가를 지었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무의구곡가, 고산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고산구곡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고산의 9개 계곡의 물을 사람들이 모르니 내가 그곳에 풀을 베고 집을 짓고 나니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무의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자를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자를 배우며 살겠다, 주자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일곡은 어둠에요. 일곡하면 첫 번째 계곡, 첫 번째 골짜기는 어디냐? 관암에 해비친다 그랬어요.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갓과 같이 생긴 바위에 해가 비치고 있구나. 그래서 매 연마다 이렇게 첫 번째 수에 첫 번째 골짜기는 어디냐, 두 번째 골짜기는 어디냐 하면서 구체적인 지명, 바위라든가 무슨 절벽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 시어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각각 뭐 의미가 있긴 있어요. 여기서 갓 모양의 바위라든가 꽃의 계곡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구체적인 지명이려니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간혹가다 어떤 시어는 뭐 중의적으로 학문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구체적인 지명에서 해가 비치는구나. 평무에 내거든이, 평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는 무성하다, 거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평원에, 거친 들판에, 거친 들판에 내거든이, 내 자주 나오는 시어죠. 안개가 거치니 원근이 그림이로다, 멀고 가까운 것이 그림과 같다. 그림이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인 것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되지만 구태의연한 좀 틀에 박힌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아름답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간에, 소나무 사이에 녹준을 놓고, 녹준 자주 나오는 시어입니다. 술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푸른 술동이 혹은 좋은 술동이를 놓고 벗온양 바라보느라, 친구들이 온 것처럼 바라본다. 자, 그렇다면 바라본다, 본다의 주체는 당연히 시적 화자가 되겠고요. 그렇죠? 누굴 바라보느냐? 친구를 바라보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 친구가 온 것처럼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는 누굴까요?
그렇죠? 그 안개가 거친 관암에 해가 비칠 때 안개가 거치면서 나타난 가깝고 먼 곳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 경치를 친구처럼 자연을 친구처럼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계곡은 어디냐? 갓바위에 해가 비치고 평평한 거친 들판에 안개가 거치니 이곳에 멀고 가까운 곳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자연 경치가 펼쳐지는구나. 소나무 사이에 술독이를 놓고 술을 마시며 즐기면서 친구가 온 것처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해에 안개가 사라지고 아침 해가 비치면서 당연히 안개가 사라지고요. 보이는 그 관암의 아름다운 경치를 친구처럼 나는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좀 한자 어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짜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지명은 그냥 구체적인 지명으로 돌려놓고 그냥 하나하나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고전 작품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계곡. 두 번째 계곡은 어디냐? 화암의 춘만 커다. 자, 화암. 이번은 어때요? 그렇죠? 꽃이죠, 꽃. 꽃바위입니다. 꽃바위. 구체적 지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화암의 춘만 커다. 춘. 늦었다 이런 얘기네요. 가득 찼다. 봄이 가득 찼다. 봄이 늦었다. 즉 늦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곡, 2곡은 계속해서 계절적인 배경을 따져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봄이다. 벽파에 꽃을 띄워 벽파 푸르른 물에 꽃을 띄워서 꽃을 둥둥둥둥 띄워보내서 야외에 보내노라. 야외라는 건 들 밖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꽃을 띄워서 저쪽으로 보내게 되니까 이곳은 자연이 아니죠. 속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세의 사람들에게 보낸다 꽃을.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꽃이라는 것이 바로 편지, 메신저, 매개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승지를 모르니 사람들이 명승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명승지를 모르니 즉 아름다운 자연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이면서 이 녀석도 역시 동시에 뭐예요? 학문의 길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 학문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이라는 분이 후학들을 모아놓고 지은 작품이다 라는 그 배경 때문에 학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학문의 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명승지를 모른다의 주체는 당연히 누구? 야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게 한들 어떠리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들을 알게 하는 매개체는 뭐라고요? 그렇죠. 꽃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골짜기는 어디냐? 꽃바위에 늦은 봄에 푸르른 물에 꽃을 띄워서 저기 속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구나.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치, 학문의 길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내가 꽃을 띄워서 그들이 알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뭐 학원을 차렸다. 그럼 이 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고 전단쯤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나의 멋진 강의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냐. 광고 딱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개체입니다. 늦은 봄 아름다운 화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골짜기로 들어가죠. 세 번째 계곡은 어디냐? 취병이라고 하면 요번에 취병. 요거 이제 병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취라는 것은 비취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취색의 병풍에 이건데 결국은 절벽으로 보이시죠. 즉 푸르른 절벽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 지명이나 그러니까 취병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취병이라는 곳에 취병에 잎이 퍼졌다라는 얘기는 잎이 무성하게 돋아난다. 그러니까 여기 늦은 봄이었으니까 계절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면 여기 뭐예요? 6월쯤 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쯤 될 것 같습니다. 녹수에 푸르른 나무에 산의 산새들은 하상 기음 하는 적에 하상 기음 하 아래 상 위 소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위아래 소리라는 것은 아마 새들이 높이 나는 새, 낮게 나는 새가 위아래에서 막 지저귀는 소리가 뒤섞여 들린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로 우는 새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새가 우니 요 정도 하는 적에 반송이 수청풍하니 반송이라는 건 이거 쟁반반 소반반 그러니까 소반 같은 소나무 그러니까 낮게 생겨 있으면서 이렇게 넓게 퍼진 소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청풍
맑은 바람을 받으니 여름경이 없어라. 자, 뭐예요? 그러니까 시적 하자가 이번엔 진짜 여름인 것 같군요. 역시 여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계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골짜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세 번째 골짜기는 어디냐? 취병에 그 빛이 세게 푸르른 절벽에 잎이 무성하게 돋아났구나. 푸르른 나무에는 산새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소리로 지저귀고 있으니 그 소반처럼 넓게 퍼진 소나무에서 맑은 바람을 받고 시원하게 있으니까 여름 경치가 없다, 시원하다. 그래서 여름 같지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소나무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여름을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새가 우는 취병에 바람이 부니 여름이 시원하다. 여름이라는 계절 나타난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골짜기. 네 번째 골짜기 계곡은 어디냐? 송해에 해 넘어간다. 송해라고 하면 이거는 소나무네요. 그렇죠? 소나무, 이건 뭐예요? 소나무. 절벽, 얘도 절벽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낭떠러지인데요. 소나무 낭떠러지에 해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해가 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해가 넘어간다, 해가 진다. 자, 담심 아명은 담이라는 건 이거 물이죠. 그렇죠? 심 마음 심자인데요. 이게 가운데라는 뜻을 갖습니다. 가운데. 물 가운데에 암영 바위에 그림자가 비치니 온갖 빛이 잠겨 있으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림자가 길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바위 그림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자연 경치들이 담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천이 깊도록 임천 뭐예요? 숲과 그다음에 물이죠. 그냥 자연이라고 대유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연 속에 그것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좋으니. 자,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자연이 깊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는 속세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으니 흥을 개호하느라 흥겹게 지낸다. 다시 한번 네 번째 계곡은 어디냐 하면요. 소나무 낭떠러지예요. 그곳에 해가 넘어갈 때에 길게 느려진 그림자가 그 연못의 가운데에 바위 그림자로 비춰지니 온갖 아름다운 자연물이 그 연못에 잠겨 있어요. 이렇게 숲속에 숲속과 물, 자연이 깊으면 깊을수록 너무나 즐겁고 좋을 수밖에 없죠. 흥겨워요.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해질 무렵 송해의 자연에서 즐겁게 흥겹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섯 번째 계곡은 어딘가? 바로 은병이 보기 좋다. 병, 이거 아까 또 나왔던 그런 한자인데요. 그렇죠. 병풍이죠. 은이라는 건 여기서 숨는다는 얘기입니다. 숨어있는 병풍, 그러니까 숨은 골짜기, 숨은 절벽,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은병이 보기 좋다. 저 절벽이 너무나 보기 좋아요. 수변정사는 물가에 있는 정사라고 하면 이건 승려들,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물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학문, 도야, 공부를 하는 곳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가의 정사에서 소세함도 가히 없다. 소세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죠. 맑을 소에 깨끗할 쇠. 그래서 맑고 깨끗함이 끝이 없구나. 맑은 자연, 깨끗한 자연 속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런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강학도 하려니야. 강학이라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학문도야 한다라는 얘기죠.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정도로 가르침 플러스 연구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근데 강이라는 건 요건 익힐강자입니다. 배울 학자에다가 익히고 배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려니와 영월음풍하리라. 영월음풍, 달과 바람을 읊조린다, 자연을 즐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계곡은 어디일까요? 바로 은병인데요. 그곳이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물가에다가요 정사를 지어놓고 그곳에 너무 맑고 깨끗한 기운이 끝이 없이 퍼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요 열심히 공부도 할 것이고요 자연도 즐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전체 작품에서 얘기하는 학문에 대한 이야기와 자연 친화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겉으로 드러난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즐기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병의 수변정사에서 자연을 즐기며 공부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골짜기. 여섯 번째 골짜기는 어딜까요? 조협에 물이 넘다. 자, 조협 하면 여러분들이 뭐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낚시 조자죠. 낚시를 하는 협이란 뭐예요? 골짜기. 낚시 골짜기에 물이 넓게 퍼져 있구나.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난고. 나와 물고기 중에 누가 더 즐기고 있겠느냐. 자, 묻고 있지만 대답은 뭐예요? 물고기도 그렇고 나도 즐기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황혼의 낙대를 메고 황혼 무렵에 낚싯대를 메고 대월기를 하노라. 황혼 무렵에 낚싯대를 메고서 대월기 뭐예요? 그 대자가 여기서 대자라는 것은 뛸 때, 띠다. 뭐 허리에 띠다처럼 띠다, 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띠다, 차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허리에 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달을 차고 달을 띄고 즉 달을 데리고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달을 데리고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월기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앞에서 공부한 시조가 있을 거예요. 누구? 월평대군의 작품 기억나죠? 월평대군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낚싯대를 들이우니 고기가 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빈 배에다가 달만 싣고 돌아온다. 유유자적한 모습 그대로 나타난 작품 있었죠. 그 부분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달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런 뜻이죠. 낚시질도 하고 달과 함께. 자, 여섯 번째 계곡은 어딜까요? 바로 낚시질을 하는 그런 계곡입니다.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물이 넓게 퍼져 있어서요. 그래서 물고기와 내가 함께 즐겁습니다. 황혼에 해가 질 무렵에 낚싯대를 메고 돌아오니 그때 달과 함께 돌아오니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협에서 낚시질하며 유유자적하는 모습 월평대군의 월평대군이 아니라 참 월산대군의 작품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칠곡은 어둠이에요. 일곱 번째 골짜기는 어딜까요? 풍암의 추색 좋다. 요것도 쉬운 한자네요. 그렇죠? 뭐예요? 나무 목자 있으니까 단풍이네요. 단풍이 무르익은 바위에 추색, 가을색이 좋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을 날씨가 좋구나. 청상이 10개 치니, 청상. 그러니까 맑은 서리. 서리가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금수 뭐예요? 수놓은 비단이죠. 자, 계절감 느껴지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요? 단풍이 물들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절벽에 단풍이 물들었어요. 하남에 혼자 앉아서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노라.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있다. 자, 차가운 바위에 앉아 있으면 치질 걸려서 안 좋은데요. 어쨌거나 차가운 바위, 왜? 가을이니까. 그곳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다라는 얘기는 속세를 잊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곱 번째 골짜기는 어디냐? 단풍나무 바위에 가을빛이 무르익어 좋구나. 맑은 서리가 10개 치고 난 후에 절벽에 단풍이 물들었다.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암에 가을 단풍에 도취되어 속세를 잊고 있는 시적화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수만 하면 끝납니다. 여덟 번째 골짜기는 어디냐? 금탄의 달이 밝다. 금탄하면 여기서 검은고죠. 검은고 여울물 이겁니다. 검은고 타는 여울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금탄의 달이 밝구나. 옥진금이 이건 뭐냐? 옥진금이는요. 그냥 좋은 검은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검은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검은고로 수삼곡을 노는 말이. 자, 수삼곡 몇 곡을 연주하니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연주의 주체를 시적 화제로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금탄 물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고 물이라고 하면 그 검은고 여울에서 물소리가 나는데 그게 마치 자연의 소리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 바로 검은고 연주처럼 들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그렇게 검은고 연주를 듣고서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시적화자가 직접 금탄에서 검은고를 연주한 것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그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검은고 연주 소리로 생각하고 있군 이라고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조를 알 리 없으니 옛 그 곡조를 알 사람이 없으니 혼자 한자 즐겨하느라. 혼자 즐긴다. 알겠죠? 자, 여덟 번째 계곡은 어디일까요? 바로 금탄입니다. 이곳에 달이 밝으니까 멋진 검은고로 수삼곡을 연주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옛 곡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혼자 그냥 즐기고 마네요.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금탄에서 홀로 검은고를 연주하며 즐김.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 계곡은 어디냐? 문산. 문산하면 그럴 문자죠, 이게. 문 선생 할 때 문, 그럴 문입니다. 자, 문산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문산이라는 그 지명, 산의 이름을 넣은 것으로 보아 공부로 마무리 짓고 싶었던, 학문의 길로서 마무리 짓고 싶었던 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공부하는 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글 읽는 산에 혹은 문산에 그냥 세모커다. 세모라는 것은 해가 한 해, 1, 2, 3, 4, 12.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기한 괴석이 기이한 바위와 괴이한 돌들이 눈 속에 묻혀 있다. 눈 속에 묻혀 있구나.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노는 사람들, 속세의 그냥 사람들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그냥 단순하게 보면 뭐예요?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자연이 되고요. 아름다운 자연이 되고 유인들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뭐 즐기지 못하니까 없다 하더라 해서 안타까움이 그대로 드러나온 작품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자연이 아니라 요걸 뭐로 볼 수도 있다. 학문의 길로 볼 수도 있죠. 학문의 길로 놓고 보면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자빠져 있어서 속 터진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홉 번째 계곡이 어디냐면요. 문산이에요. 거기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첫 번째 골짜기부터 아홉 번째 골짜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상을 매 수마다 이렇게 다음 수로 넘어가면서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홉 번째 골짜기는 어디냐? 문산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기이한 바위와 괴이한 돌들 이 눈 속에 묻혀 있으니 노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볼 것 없다라고 찡얼거리고 있구나. 이런 화상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가 저무는 문산의 기암괴석을 사람들이 몰라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